네, 피터 생각 이어갑니다. IM 피터 임병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IM 피터 임병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옛날부터 하나 묻고 싶었는데 지금 물어도 돼요? 예. 그 닉네임이랄까 이제는 뭐 그 닉네임으로 훨씬 더 유명하고 하나의 심볼이 돼버렸는데 IM 피터라는 건 어떻게 장명하게 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름이 임병도지 않습니까? 예. 네, 발음이 안 돼요, 외국 사람들이. 병도가? 예. 그래갖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사촌 동생이 피터라는 영어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래갖고, 피터 IM. 제가 이렇게. 임씨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를 이제 IM으로 그러니까 임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IM으로 읽어갖고 그래서 IM 피터. 예, 듣고 보니까 상당히 허탈할 정도로 나는 또 되게 간단한 거죠. 뭐 깊은 원고 심려 끝에 한가 했더니 병도임이라고들 쓰는데 병도라고 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뭐 발음도 힘들고 잘 그래서 피터. 그래서, 마치 피터임. 예, 나폴레옹을 나팔륨 하듯이. 예, 그렇죠. 피터임 했는데 사람들이 그 IM을 그냥 IM 어퍼스트로피가 빠진 IM으로 읽기도 해서 그냥 IM 피터가 돼버렸다. 예, 그렇습니다. 예, 첨성대 갔더니 약간 허탈한 거랑 비슷하네요. 예, 그렇죠. 자, 지금 뭐 박영선 청문회도 뭐 황교안 청문회로 바뀌어버렸고 전국은 정말 정치는 살아있는 뭐 생물이다 이런 게 딱 느껴지는 게 사실 윤중천이라는 어느 지방에 뭐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아 보이는 건설업자의 간통 사건에서 시작됐고 그래서 그가 어떤 여성으로부터 갈취했다고 주장되는 벤츠라는 차를 수색하다 보니까 CD로 7장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장에 이게 누구야? 유명한 사람이고 센 사람이네? 문제의 김학의 전 차관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완전히 전국의 핵심으로 부상해버렸어요. 황교안 자유당 대표 및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CD를 알았느냐, 봤느냐, 언제 인지했느냐. 언제 인지했느냐에 따라서 김학의 씨가 차관되기 전에 만약에 인지한 게 확인된다면 황교안 씨의 도덕성, 정직성 이런 거에 아주 치명적인 뭐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근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박영선, 박지원 의원 등이 제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뭐 박영선 후보자랑 이제 박지원 의원이 원래 이제 법사위 당시 때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공조가 잘 돼갖고 뭐 박남매 이런 별칭도 갖고 있는데 그랬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김학의 황교안 이슈에 바뀌었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노컷뉴스가 이제 종합해서 보도에 나온 건데 원래 2013년 2월 박근혜 당선인이 초대 검찰총장으로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 그때는 이제 대전고검 검사장이었거든요. 임명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추천위원회가 그 당시 이제 최동욱 서울고검장, 김진태 대검찰 차장, 최규일 서울중앙지검장도 해갖고 이제 그 김학의까지 포함해서 8명을 일단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는데. 최후의 일단 3인, 그러니까 3명 중에서 보통 이제 대통령이 낙점. 하는데 이 3인에 김학의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그 추천위원들이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접대 충문 같은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 보도에 따르면은 정선진 위원장이 그때 꾀를 내서 야 이거 투표하자. 투표해갖고 김학의를 제외시키자. 이거 한 이후에 박근혜 이제 당시 대통령이 김학의 고검장을 다시 또 장관에 임명하려고 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는 그러면은 왜 차관으로 임명했냐? 차관은 인사청문회가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미 검찰 내부에서 다 알고 있었다는 건데 이거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몰랐다?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감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대로 놔두면은 잘못하면 총장이 될 수도 있는데 대통령한테 차마 그 뭐 CD를 보면은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고하기는 뭔가 좀 그랬을 거고 하니까 꾀를 내서 자기들끼리 몇 명을 걸렀는데 그때 빼버렸다. 예, 그렇습니다. 참. 그러면 그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당시 여권의 실세 뭐 이런 사람들끼리는 다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수사 2013년 초반에 처음에 2012년도에 그 간통 사건 막 이렇게 강간 사건 났을 때는 예. 증거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 2013년 초반에 그 영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경찰도 그때부터 이제 수사가 들어왔고 확실하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가 계속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영상은 이미 그때 다 풀렸어요. 예. 틀렸다는 거는 그 영상에 김학의가 출연했다. 그러니까 출연은 아니, 등장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출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그 지금이라도 듣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흔히 주고받는 파일 형태가 아니고 CD-ROM이라고 왜 둥그러운 요즘은 그런 것도 잘 안 쓰는 것 같던데. 예, 그렇죠. CD 있지 않습니까? 그 둥그런 얇은 옛날 음악 CD. 그 빈 CD에 이제 그게 녹화가 돼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윤중천 씨의 말에 따르면은 그건 하나고 윤중천과 김학의가 서로가 서로를 찍어준 참 별짓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거고 도중에 윤중천 씨가 어느 녹취록에 보니까 어떤 그 전직 경찰한테 묻습니다. 그 CD 지금 어디 있느냐, 회수를 하라고 했는데 회수가 잘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CD가 공개됐을 때의 파문이나 이런 걸 윤중천이 본인도 엄격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걸 어떻게든 찾으려고 애를 썼죠. 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CD-룸이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그걸 카피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화질이 좀 떨어지겠지만 그 떨어진 화질로도 김학의라는 것을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이제 쫙 퍼지게 된 것 같고 현재까지 드러나는 건 그런데 자 예. 문제의 핵심은 여기부터입니다. 현 황교안 자유당 대표는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계속 기억이 안 난다면서 뭐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고 있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상식적으로 모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그러니까 임명될 때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임명 이후에 예. 그러니까는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그 재임 중에 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뭐 그때 회의록도 나왔지만은 6월 17일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은 황교안 법무장관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6월 17일 날 이후에 예. 그러니까 검찰이 6월 19일 이틀 뒤죠. 네. 경찰에게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우리가 만들 테니까는 미비점 부원해서 재신청해라 이렇게 지휘를 합니다. 아하. 이게 뭐냐면은 검찰과 이 내부에서는 조금만 더 하면은 이게 이제 갖춰질 수 있다. 이 영상에 이런 것들도 다 증거로 좀 보고 있는데 이거 좀만 보완해라 이렇게 나온 거죠. 예. 뭐 물론 뭐 그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검찰은 아니라고 이제 나중에는 판단해서 무혐의 처리했지만은 그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이거 김학의가 맞다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냐면은 검찰이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은 분명히 법무부 장관도 다 인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태. 그러니까 그 날짜나 이런 상황을 본다면은 법무부 장관한테 충분히 이게 들어갔거든요. 네, 지금은 황교안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와 있는데 박영선, 박지원 의원의 일정표에 따르면 6월 13일 오후 4시에서 5시 15분 사이에 황교안 법무장관이 두 박 의원을 각각 만났고요. 그다음에 6월 17일 날 지금 방금 피터께서 법사위 회의록에 이 내용이 등장한다고 확인을 했고 그 이틀 뒤인 6월 19일에는 체포영장 운운 검토 발부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6일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은 임명된 지 엿새 만에 자진 사퇴를 하죠. 네, 그거하고 지금 거의 퍼즐이 맞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황교안과 김학의에게 뭘 뒤집어 씌우기 위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팩트입니다. 팩트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조응천 현 민주당 의원, 당시에는 박근혜 청와대의 공직기강 비서관, 민정수석 밑에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인사검증과 청와대 핵심 인사, 대통령 가족들의 비위나 이런 것을 감찰, 사찰하는 게 직책인 자리죠.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있었는데 김학의 동영상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보고서를 위로 올렸다. 위로 올렸다는 얘기는 지금 현 곽상도 자유당 의원, 당시 민정수석.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에 보고서를 올렸는데 묵살됐다고 지금 조응천 씨가 며칠의 침묵을 깨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예, 예. 그런데 곽상도 씨는 그동안 전혀 몰랐다. 우리가 경찰에 물어봤더니 경찰 이놈들이 알고 보니까 내사는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한테는 이런 방법 말을 안 했다. 우리를 물먹였다. 우리한테 허위 보고를 했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정면으로 충돌한단 말이에요. 곽상도와 조응천 사이에도 지금 또 진실 게임 양상이에요. 일단 조응천 의원의 얘기는 뭐냐면은 그 첩보를 듣고 검증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게 그 청와대 본관 쪽. 네. 그러면 청와대 본관이라면은 당연히 대통령이 있는 곳. 예, 그렇죠. 본인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무고하느냐. 그러니까 얘는 투서를 왜 자꾸 갖고 오냐. 나는 김학의를 믿는다. 근데 그 조응천 의원이 이게 첩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분명히 내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확하게 검증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조응천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위에서 그런 얘기하니까는 깜짝 놀랐었다고 하는데 예. 뭐 조응천 의원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임명권자 즉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고 이제 자기들은 얘기를 했거든요. 예. 우리가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은 보통 이런 첩보가 나오면은 그래도 법무부 차관이지 않습니까?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 차관이 이런 범죄에 연루됐다? 당연히 더더욱 검증과 내사를 해갖고 이걸 가려내야 되는데 왜 자꾸 무고하냐? 예전에 박근혜 씨가 그랬잖아요. 뭐 정윤회 문건도 그렇고 뭐 최순실 이런 거 이런 거 자꾸 찌라시를 왜 갖고 자기한테 들이미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판단이 거의 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이라서 아마 김학의 건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검찰총장으로 기용하려고 할 만큼 박근혜 씨의 심중에는 들어와 있던, 즉 예쁘게 생각하거나 뭐 아무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꾸 뭐가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모함하는 거야 라고 반응했을 수 있다. 지금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첩보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아직 정보로 확실한 팩트가 파악되기 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해봐서 부풀려진 부분도 있고 거짓된 부분도 있고 하면 그런 걸 빼고 최소한 팩트만 간추려서 거의 확인된 것들로 정제, 가공한 것이 정보죠. 그러니까 첩보에서 정보로 넘어갈 때는 물론 떨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응천 씨 얘기는, 조응천 의원 얘기는 이러이러한 첩보가 있는데 이걸 확인을 해봐서 사실로 드러나면 인사 검증에도 당연히 써야 하는 것이고, 아무튼 정보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 첩보를 좀 확인해보자, 이런 보고서를 올렸는데 묵살됐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조응천 씨와 같이 일을 해왔던 꽤 유명한 사람이죠. 박관천 전 경정.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금 석방됐다는 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박관천 전 경정이 김학의 차관 임명 배후로 최순실이가 추천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밝혔다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이게 어디서 나왔던 얘기냐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박관천 전 경정 불러다가 이제 물어봤대요. 이제 면담 조사를 했는데 박관천 전 경정이 당시 청와대가 김학의 법무차관 임명 전에 이미 성접대 의혹하고 그 동영상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박관천 전 경정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김학의 고검장이 법무차관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었던 그 배우가 최순실이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부인하고 최순실 씨의 어떤 친분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최순실 씨가 우리나라 권력서 1위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그 구치소에서 변호인한테 전달한 진술을 보면은 자기는 김학의 성접대 의혹도 알면서 차관으로 추천한 적이 없다. 자기는 김학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부인과도 일면식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건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물어봐도 뾰족한 대답을 못할 질문인데 앞으로 김학의 전 차관 수사 피터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진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럭비공이고 그 뭐죠? 알리바바의 지니의 램프조차도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제 특별수사단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그 사법부의 이 검찰 쪽의 이 그 수사는 당연히 진행되는 건데 예. 왜 자유한국당이 그 김학의 차관 수사를 이렇게 반대하고 나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검으로 가져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 문제와 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랑 같이 또 특검을 하자는지 네. 이 부분도 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저는 이게 자유한국당의 이런 태도야말로 오히려 왜 자유한국당 내부에 지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 그러니까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검찰이 범죄자를 어떤 비호하는 세력을 어떻게 끝까지 찾아가서 죄값을 받아낼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사법 정의, 그다음에 어떤 검찰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분기점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특히 자유당 나경원 원내 총무 등등을 비롯해서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드루킹 재특검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이거야말로 터무니없는 게 일단 특검이 끝나서 특검이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재판 중이에요.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유무죄나 형량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벌써 재판 중인 것을 또 특검하자는 얘기는 일단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맞는 거고요. 그렇죠. 그 검찰이 신뢰를 잃지 않았다면 그런데 우리는 불행히도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검찰조차도 김학의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신뢰가 엄청나게 곤두박질 쳐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한들 얼마나 과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가 지금 현 단계 검찰의 목전에 닥친 최고의 지상 목표다. 일단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로 특검으로 갈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절차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국민의 공분 그것에 가장 집중해야 할 게 아닌가. 그리고 보면은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논점은 한 서너 가지로 간단하거든요. 이것을 누가 언제 알았고 누가 깔아뭉갰고 왜 깔아뭉갰고 두 번 깔아뭉갤 때 검찰이 누구 어떤 라인에서 관여가 됐는지만 밝혀지면 일단 기본적인 얼개는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 피터께서 앞으로의 수사 향방 이것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에 기본적인 취지 이런 것은 충분히 전달되고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제주에 앉아서 천리를 내다보는 I am 피터의 피터 생각 의견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